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2026년 병원형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은 집권 2년 차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본격화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나라는 물론이고 지역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재생에너지 수도를 천명하면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으로부터 새해 시정 설계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해를 맞았으니까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KCN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자, 2025년 작년에 이제 시정을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또 보람 있는 시정 정책이 있었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네. 미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었는데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국정 방향과 맞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터덕거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 방향과 이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작년부터 그동안에 준비해온 것들을 이제 좀 활짝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정부와 군산시의 시정 방향 그리고 국정 방향이 일치하는 대목이 많다. 예. 그런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산시 발전을 위한 어떤 기틀을 제대로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지방시대, 지방균형 발전이거든요. 네.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로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방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가 준비된 도시다. 특히 재생에너지, 미래산업에서는 가장 준비가 돼 있는 도시고, 또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민생경제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앞에인 군산사랑 상품권, 뭐 배달의 명수,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등 저희들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정에서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위기지역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산이 지역 상권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지켜냈다. 또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록적인 폭우가 네. 왔을 때도 인명피해 제로라는 아주 그런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재난에도 대비를 잘 하고 해서 우리 군산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방향과 모든 것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면서 준비해온 것들을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삶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올 26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자, 지난 그 연말이었죠. 뭐 오랜만에 그 낭보가 좀 들려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계단이나 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등급을 받은 그동안 쭉 최하위권이다. 뭐 5등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비판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아마 3계단이나 상승한 2등급 청렴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네.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제일 취약 분야가 뭐 보조금 문제랄지 인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감사 담당관을 외부에서 저희들이 영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의 중립성, 투명성을 지켜가면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시정으로 가야 되겠다. 저도 직접 나서서 우리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네. 보조금 관리해서 보조금 해서 누구든지 이 보조금 신청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아볼 수 있게 아주 투명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를 적어내게 해서 이왕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 네. 좀 가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리고 또 저도 역시 직원들과 뭐 타운홀 미팅처럼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각 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시정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역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우리 시민들과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 시정이 신뢰받고 또 원활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군산시가 분명히 청렴도 아주 1등급으로 전국에서 뛰어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번에 그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어떤 그 봤는데 특별히 기여한 도움을 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조금 제도를 시스템이요? 개선을 했어요. 보탬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누구든지 보조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나 네. 또 우리 그 보조금을 관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면서 보조금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액수가 적다든가 또 네. 여러 가지 또 신청자는 많은데 보조금을 다 지금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분들도 그러면서 청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뭐 노사 공감 토크 콘서트랄지 뭐 당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본인들이 지원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하면서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쭉 한 2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해서 청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강신양님 하면 이제 골목상권 살리기 이 정책이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재 그 배달의 명수의 매출이랄지 그 운영 상황 그리고 이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면은 시민들이 어떤 점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사실 지역상권 살리는 문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고요. 네. 또 소비층이 지방이 자꾸 소멸 위기에 있다 보니까 소비를 주로 하는 층들 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들을 그 사업을 해나갈 때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기가 참 힘든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지역 카페랄지 배달의 명소랄지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랄지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2차 보전이랄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소비층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을 그러면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 단기간의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일단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벌써 2차 전지 업체들이랄지 새만금 산단에 벌써 한 27개 기업이 한 10조 MOU를 맺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지금 반절이 준공을 하고 지금 시험 가동이고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사업을 활발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머지 기업들도 빨리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리백산단이 지금 더욱더 날개를 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비층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이다. 소비층이 늘려야 된다. 배달의 명수는 사실 이게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또 있지만, 그다음 두 번째로 한계가, 우리 배달의 명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 배달앱처럼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달의 명수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고요. 민간 배달앱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엄청난, 말하자면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그걸 소비자한테 돌려주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은 민간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배달의 명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군산시가 잘한다고, 네. 이 공공 배달앱을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잘한다고 저희들이 그 흔히 말해서 잘하는 이 상금을 받은 게 있어요. 네. 그걸로 행사를 좀 하니까 소비가 당연히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는 소비가 많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민간 배달앱하고 달리 우리 배달의 명수는 우리 지역 앞에인 군산사랑 상품권, 그리고 저희들이 상점가를 지금 10군데 이상을 더 확대를 했어요. 네. 주요 군산 시내 상점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걸 온누리 상품권도 결제로 연동을 네. 하게 했기 때문에, 배달의 명수에 연동을 해서 민간 배달하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액이 막 20% 이상 우리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서 올라갔고, 그동안에 총 누적 그 배달의 명수 이용 금액이 한 400억이 넘기 때문에 400억 우리 정도요? 지역 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예를 들어 10%만 잡더라도 40억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이익을 본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전에 정부하고 달리 우리 이재명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우리 소상공인들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배달앱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인센티브는 못 주니까 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민간 배달앱에서 하지 못하는, 지금도 뭐 쌀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또 확대를 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배달의 명수를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상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더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공공 배달앱을 지금 이렇게 뭐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정착시켜 나가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착시키는데 어떤 그 비결을 할까요? 중요한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배달의 명수가 단기간에 했다가 스톱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게 우리 지역 상권을 지키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믿고 계속 이용해 주고 또 저희들은 계속 새로운 그 시스템을 발굴해내서 문자 그대로 우리 배달의 명수가 우리 지역의 공공 배달앱으로서 민간 배달앱이 못하는 영역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민간 배달앱이 못하고 있는 그 분야를 많이 개척을 해서 배달의 명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예.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 투입하는 것은 운영하는 뭐 이런 것을 예산 투입을 하고 있고 사실 인센티브 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뭐 공모 사업이나 그다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배달앱이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내서 거기에 서비스를 결합을 시키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는 이제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해지 않습니까? 또 변환,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변화. 이 변화라고 하면 곧 기대로 이제 이어지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국정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님이 보시기에 올 한 해 군산이 변화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사실 이게 뭐 어떤 변화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고 준비되어 왔던 것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만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동안에 준비되어 왔고 그동안에 주춤거렸던 부분들을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런 정부 정책과 맞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된다면은 뭐 기업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지산지손이 전기 분산법이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흔히 말해서 미래 산업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들이 군산으로 충분히 저희는 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국정 과제 가운데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아무래도 군산으로 봐서는 이제 큰 변화의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 정권 3년 동안 사실 멈춰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준비를 잘 했었는데 멈춰서 있었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활발히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새만금 내측에 있는 육상, 수상 2기가는 아마 몇 년 이내에 다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네. 물론 뭐 서남해권이 이런 데 계획은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기후에너지부에서 아마 2월이나 올 전반기 내로 우리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네. 지정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들이 올 전반기 내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물론 해상풍력은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뭐 기업들도 와서 사실 공장 착공하고 뭐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걸 맞춰서 우리 그 새만금 내측에 있는 육상 수상태양광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해상풍력, 그다음에 뭐 서남해권 해상풍력까지 더 오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네.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연히 이 군산을 주목하게 되고
올 수밖에 없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요 근래 몇 년 동안 캐즘이라는 걸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데 2차 전지요. 네. 예,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니 뭐 우리 반도체니 모든 게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수도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실행을 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에서 우리 2026년 우리 군산시정의 주요 목표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수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이제 수상태양광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수상태양광 그러면 사업자도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일부 돼 있습니다. 일부 돼 있고 예. 이제 하면은 사업자 또 나머지 또 사업자 선정하고 예, 예. 또 착공도 올 한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쯤이나 이렇게 어떤 로드맵을 수상태양광의 경우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하고 계속 지금 그 송전선로 때문에 네. 지금 얘기를 중인데요. 저희들은 이 공사가 끝나는 2028년까지는 송전선로를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송전선로 문제 한전에서는 뭐 2029년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들 목표는 2028년까지로 당겨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래서 그 변전소를 지금 새만금 지역에 네. 지금 4개를 건설하는데 지금 2개는 되고 두 개를 추가로 건설을 해서 네. 우선 수상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는 지금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송전선로 문제도 늦어도 2029년이나 2028년까지는 송전선로를 완결을 하려고 네.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속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청도에 지금 해상풍력단지 네. 이걸 지금 신청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네. 아마 아까 2, 3월 중에는 2, 3월 중에는 진행이 승인이 될 날 것 같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바로 올 전반기 내에 네. 이제 사업자 모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1기가가 좀 넘는 거기 때문에 1기가가 우리 시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가 잘 계산을 못 하실 텐데 1기가의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네. 그 정도라 큰 전기량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싼 값에 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제도적으로나 우리 사업이나 이게 맞아 떨어지면은 전기가 아주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아주 큰 매력이죠. 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군산시가 이제 육상태양광도 일부 말하자면 이제 군산형 그 수익 분배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수상태양광도 공공형 수상태양광 그리고 어청도의 그 해상풍력 이런 단지에서 나오는 저기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익금도 말하자면 군산형 어떤 그 바람연금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바람연금 당연하죠.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뭐 전라남도에서 뭐 햇빛연금 이렇게 하는데 그 구조를 가장 먼저 짠 게 네. 지금부터 8년 전에 우리 군산시에서 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육상태양광 예. 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죠. 예. 그거 뭐 만들라고. 엄청 고생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전체에 돌아갈 수 연금으로 직접 지급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한 500여 가구에 1년에 한 24만 원씩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육상태양광 100메가에서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럼 육상태양광 저희들이 지분이 한 20% 조금 못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20년이 이제 태양광의 기본 목표인데 20년 동안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이 700억입니다. 네. 이제 이 돈을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 연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연금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떤 우리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은 뭐 아이를 키운다랄지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네. 목표는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대학교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돈을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연금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구조를 잘 짜고 또 시민들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들이 한 4%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천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5천억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한테 펀드 모집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 수익을 직접 또 가게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 수익 가게 하고 또 발전소에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투자하면 가중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1기가 정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 500억 정도. 네. 저희들이 우리 시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쓰는 것이 그때 이제 시민들 여론은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는 이제 저희들 또 여러 공청이나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좋은가, 그다음 아이들 키워주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후에 시민들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민들은 이제 새만금 알리백 단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알리백 단지는 어떻게 보면 군산이 새만금이 선구자처럼 수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뭐 그린 첨단 산업 단지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만 이게 알리백 단지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이것이 지정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언제나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아마 올해 안으로는 지정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전에는 알리백 단지라는 이름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군산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실 알리백 산업단지거든요. 스마트 그린 산단 네. 112만 평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한 200메가는 저희들이 육상 수상할 수 있는 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 때 개통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준비는 해놨었는데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리백 산업단지 지정이 우리 군산이 그런 준비는 해놨지만 실행 단계에서 많이 터덕거렸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지가 일단 만들어져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사실 알리백 산업단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 전기를 즉각적으로 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일단 우리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그린 산단 그게 알리백 사실 산업단지거든요. 전에 그렇죠. 명칭이 그래서 그러지. 네. 여기에 대한 지금 기반 시설이 일단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이 기업들한테는 그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제소를 지금 건설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는 기업들한테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새만금 산업단지가 모든 것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론 아직 안 메꿔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빨리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뭐 수도랄지 모든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사는 준비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준비가 앞서져 있다.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만 조금 놓쳐졌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다 앞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군산 새만금이 알리백 산업단지로 지정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뭐 전라북도나 새만금청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아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사실은 뭐 그냥 뭐 전기 공급하고 뭐 혜택 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할 수 있지만은 아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부가로 따라져 있는 또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금 아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가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인 뭐 반도체랄지 배터리랄지 뭐 전기차 이런 기업들이 군산에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왜? 우선 전기세가 차등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아리백 산업단지 지정을 놓고서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지정을 끌어내서 군산이 정말 미래에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아주 중심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력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군산의 그 새만금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전망이 이제 밝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함께 해야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물류가 뭐 해외로 그리고 국내로 이렇게 퍼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기반 시설을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항구를 보게 되면 새만금 실험과 군산항 이제 투포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원포트죠? 있습니다. 네, 원포트인데 두 개의 항구죠.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김제 쪽에서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합리적으로 이 두 개의 항구가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포트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걸 원포트로 지정을 했고요. 네. 일단 군산항은 그 수심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군산항의 수심이 깊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신항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데 군산항 수심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을 항구를 조성을 하자고 그래서 사실 전라북도에 있는 유일한 무역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게 새만금 신항이거든요. 이게 뭐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만금 신항 문제는 수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군산항은 중소형을 중심으로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잡화, 뭐 물류, 그 다음에 풍력산업에 대한 배후항만. 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을 지정을 해줬거든요. 네. 발전을 시키면 되고 이쪽 그 새만금 신항은 뭐 크루즈랄지 그 다음에 대형 선박, 컨테이너 선박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면은 항만이 분명히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항만이라는 것은 어떤 뭐 한 지역의 배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배후거든요. 네.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냐에 따라서 그 항만을 이용을 하게 되고 물동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겠죠. 뭐 도로랄지 철로랄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해야만이 항만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차질 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항이 일단 뭐 이선석을 뭐 일단 준공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그러면은 계속 선석을 좀 늘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해안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우리 군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물류나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네, 물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북 간 철로랄지 서해안 철도 같은 거 이런 철도망이 아직은 가시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런 그 철도망도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때문에 서해안선, 장항선을 연결을 해서 원래 계획은 2026년도에 했는데 전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지금 배정을 많이 못했어요. 네. 이게 지금 뭐 27년, 28년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빨리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우선 장항선을 빨리 예, 그게 연결을 해야 예, 되는 그래서 상황이죠. 일단 군산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김포공항 이쪽까지 전부 다 2시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쪽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바다를 따라 U자형 철로망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빠진 부분이 우리 군산에서 목포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걸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넣으려고 지금 우리 전북 그다음 또 전라남도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부분을 계획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아마 국가 철도망 계획에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새만금 공항이 없으면 이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이 새만금 군산 산업단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짜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전략이 굉장히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금 이제 소송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은 이제 보조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새만금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됐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사실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더디게 계속 늘어지면서 원래 계획 대비 실행된 것이 많이 없을 정도로 이랬다 보니까 이런 환경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새만금 공항이 지금 현재 그런 법정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이 물론 환경 문제랄지 모든 걸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조 가까운 예타 면제를 해주면서 네. 하나의 사업을 정부로 건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공항을 중앙정부에 우리 전북은 국제공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때 올린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국가 정책에 대한 이 흔들리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 환경 문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개발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렇게 중간에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국가의 발전 계획, 균형 발전 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사실은 어떤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앞으로는 그 컨테이너선도 있겠지만은 특히 고부가 가치 이 산업들은 항공 물류가 더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말하자면 미래 첨단 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거든요. 공항을 건설을 해서 문자 그대로 바로 이익이 난다? 사실 아니거든요. SOC 사업은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기관으로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아마 저는 법원이나 또 우리 대응하고 있는 국토부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잘 대응을 하고 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쉽게 간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항 문제가 잘 풀려서 우리 지역의 그런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행정 통합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이 네 개의 시군을 앞에서 산업 그 유형에 맞는 그런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주 완주가 통합이 지금 또 무산됐고 우리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특별자치단체 만드는 부분도 무산이 됐고 지금 뭐 충남, 대전 통합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대구도 한다고 그러고 전라남도 광주도 한다고 그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삶,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네. 아마 특례시가 지금 100만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밖에 특례시가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도시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만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방은 이 특례시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 60만이나 70만 정도로. 그래서 그런 특례시를 만들어서 지방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지방 시대에 그게 좀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볼 때 뭐가 좀 잘 된다 하면은 각 지역마다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소한 특례시 정도로 단위를 묶어서 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저쪽 행정, 그다음 문화 이쪽 중심, 물론 거기에 뭐 산업도 따르고 하지만은 기본 중심을 그런 중심. 그다음 익산의 식품 산업, 바이오 산업, 김제, 농생명, 부안의 관광, 군산의 기존의 2차 전지랄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묶어서 이건 산업권으로 산업 벨트로 묶는다면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지방 특례시 법이 지금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하면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런 특례시 규모로 양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는 이 익산, 김제, 부안, 군산 이 산업 벨트를 묶어서 지방 특례시 지정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좀 갖춰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통합에 대한 그런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수치적으로 다 와 있지만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 물론 이것은 시민들 의견도 듣고 앞으로 공론화를 해 나가서 아마 익산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동을 해서 나간다면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5급 3특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 자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본적인 세가 약하기 때문에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앞으로 듣고자 제가 그때 신년 네. 기자회견 때 그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논의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이제 특례시 규모로 익산, 군산, 그리고 부안, 김제 이게 4개 시군이 적절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는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5개월, 뭐 거의 이제 4개월 남짓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사실상 강 시장께서는 이제 뭐 도전을 3선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선언하시고 행보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직이기 때문에 뭐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네. 시민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제일 늦게 해서 지금 더구나 신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우리 군산의 추진이나 사업들을 점검을 잘 끝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 시민들에 대한 시정을 위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힘드시고 사실 우리 시민 여러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산이 주요한 아주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군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우리 군산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부 정책 방향과 맞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서의 유상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이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런 도약의 우리 2026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군산이 비상하는 그런 26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2026년 붉은 말해에 시민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병오년은 그야말로 경랑의 파도가 치는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제대로 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 결정될 것입니다. 군산시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서 발전의 기회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이슈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